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자율주행 풀매수 중입니다. 이 주식 5월에 대박 터집니다. 자율주행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2,9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유튜브 4만 명 이벤트로 구독자 제가 신정책 테마주를 무료로 어, 모두 총 정리를 해서 자료집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나도 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다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도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신 분들은 아래에 쭉 내려가면은 상한가 차트 연구소라고 기법 강의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과 영상 시청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해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5월에 급등의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이 집중해야 될까 오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의 이 방향성이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리스크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원자재 관련주를 제외하면은 큰 급등세라든가 상승세가 나오지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슈를 가진 종목이 5월에 좀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이 자율주행 풀매수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5월 좀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한번 질렀죠. 2024년 지금부터 2년 뒤에 운전대 페달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대량 생산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뒤도 아닙니다. 3년 뒤도 아닙니다. 뭐 언제 2년 뒤에 자율주행 택시를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2024년까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 발표를 했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열고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0%가 늘어난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적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래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에 고도로 최적화된 새로운 차량을 개발 중이다. 그래서 로보택시 양산이 2024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사이버 트럭, 이제 픽업 트럭이죠. 예, 이미 한번 만들었다가 뭐 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상 이 문제가 뭐냐?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사람 문제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테슬라에서는 자체 보험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텍사스에서 보험업 2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를 많이 타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테슬라 고객 80% 이상을 자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에 거의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고 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아니 원래 일론 머스크는 원래 투자하던 사람이고 다른 기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투자하는 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보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보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그 드릴이나 여기서 많이 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보쉬가 영국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보쉬가 영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5를 인수를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쉬는 5 인수를 통해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가 얘기했죠. 레벨 4는 거의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레벨 0부터 5까지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0에서 5까지 있는데 0에서 지금 1, 2, 3도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4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4의 기술은 사람만 타고 있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도 됩니다. 알아서 자율주행 가능한 게 레벨
L4고요. L5는 운전석에 그냥 아무도 없는 게 5입니다. 그래서 4도 거의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5월 내 독일 반독점 규제 당국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인수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5가 선제적으로 모 기업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모기업이 보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보안, 로봇, 공학, 딥러닝, 딥러닝이 이제 AI 기술 중 하나죠.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쉬가 유럽 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올해 1월에는 이 폭스바겐 그룹의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카리아드와 제휴를 맺어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어딥니까? 예, 실제 보쉬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현재 인수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보쉬도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해외는 얼마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허용이 돼 있길래 실제로 이렇게까지 인수합병하고 투자를 하는 거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국은 자율주행차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운전자가 TV를 봐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자율주행차를 해놔도 핸들을 잡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방 주시할 필요도 없고요. 핸들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앉아서 그냥 TV 보세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올해 7월부터 영국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할 경우 운전자는 운전에 책임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운전자 자율주행 모드가 딱 기준에 맞춰서 키기만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뭐다? 예, 차량 잘못이에요. 차가 멍청해서 사고 난 겁니다. 그래서 차에 내장된 스크린을 통해 TV나 영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교통부의 새로운 고속도로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장치가 부착된 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움직일 때 운전자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전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딱 킨 상태에서는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도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TV를 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휴대전화나 태블릿 장치를 이용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한 위험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도입하는 초석이 될 것이고 여행하는 방법의 혁명이자 여행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규정에서 정의한 자율주행 모드는 자동 차선 유지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하나의 차선에서 시속 60km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속도로 주행이 아니죠. 고속도로 주행은 적어도 90km 이상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차선도 어떻게 보면 자주 변경 안 해도 가끔씩 변경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의 차선에서 60km 미만으로 달린다는 다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운전자는 고속도로처럼 제조업체가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고 했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예, 보험회사가 사고를 뭐 책임을 지거나 자동차 회사가 사고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국은 그만큼 지금 허용되는 수준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뒤처지지 않았다. 뭐라? 이번 2022년 4월 20일부터 뭐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루 지났죠. 바로 이거죠. 초격차입니다. 뒤처진 법, 제도에 발목 잡힌 자율주행차 시대인데 뭔 소리냐?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는 상태고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기술로 뽑히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전기차와 더불어 자동차 산업계 핵심 먹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든가 인프라가 미흡하지만 그거를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율주행차 4월 20일부터 일반 도로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정이 신설이 되고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준수 사항과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처럼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사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는 셈이고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자 그러면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자동차 운전자 그러면은 뭐가?
자율주행 프로그램이나 자율주행 차량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운전자로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고 조향 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아까처럼 TV를 보고 있다 그럼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앉아가지고 자율주행을 켜놓으면 킨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신설이 되면서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2027년도부터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차도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앉아 있지만 거의 다 자율주행이 되는 상태가 레벨 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 시장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완성차 업계로부터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투자라든가 개발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곡선 주행이나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 등을 스스로 수행하는 전시자 레벨 3 G90도 당연히 개발을 한 상태고요. KT도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미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대한민국이 조금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방금 얘기한 대로 4월 20일부터 바뀌는 거 알겠는데 이것조차도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더 법이라든가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한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조금 더 빨라지고 조금 더 해외 자율주행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IM 택시, SUM도 자율주행 면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암 자율주행 시대 본격화됐고요. 원래는 이제 자율주행이 정말 이 제한이 돼서 몇 개 자동차만 가능했다면 추가적인 면허도 받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제를 조금 풀어줬다는 소리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인 서울 상암동에 자율주행차가 추가 투입이 됩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두 개 업체 이외에 신규 업체 두 곳이 또 면허를 받아서 유상 운송에 나섭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어플을 불러가지고 이 차가 오면 그냥 타면 돼요. 운전자 있다 없다? 운전자 없다. 그래서 지금 상암에서는 실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서 SUM과 짐 모빌리티 두 곳의 회사에 유상운송이 가능한 면허를 발급을 했고요. 그래서 유상운송 선포식을 열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게끔 만들었고 4이 그리고 SWM 두 개 회사를 면허를 받았는데 현재 두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IM 택시라든가 방금 얘기했던 SUM 같이 받아서 아마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아마 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카니발 차량을 이용한 승합형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승합형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겠다고 누가 SAUM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자율주행이 더 늘어난다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도 하는 거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디 국가전략기술에도 차세대 원전도 추가됐지만 모빌리티 바로 자율주행이죠.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인수위가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 안에 내용을 쭉 본다고 한다면은 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들이죠. 보시면 초격차 전략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 6G 그리고 미래 전략기술,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이게 자율주행이죠.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어, 첨단 로봇 제조가 빠지는 대신에 차세대 원전과 모빌리티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율주행이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좀 인식을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 이번에 미래 전략 기술에서도 뭐가 모빌리티가 추가가 됐구나. 그렇다라는 건 자율주행 또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자율주행 농기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으로서 보시면 트랙터에 운전사가 없더라.
자율주행보다 테슬라가 아니라 농슬라가 뜬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중북부 미소타주에서 4대째 콩과 옥수수를 농사짓고 있는 더그님스는 요즘 트랙터 운전대를 잡는 대신에 휴대폰 앱을 켜고 집에서 원격으로 밭을 간다. 누워가지고 밭을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농민의 이런 이 특징이 뭐다?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리고 우리가 봤었는데 누워서 밭을 간다라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약 244만 평에 달하는 경작지를 무인 트랙터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멈추지 않고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뭐 에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 농업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내기도 힘들어졌고, 차라리 자율주행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2037년에는 278억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278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약 30조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리고 이제 주요 농기계 업체 주가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국내 한국 TYM이 좀 주가 상승세가 크게 나와줬더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농업용 중장비 점유율 1위 업체인 미국의 존디어는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박람 CES에서 자율주행 트랙터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이 어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 자율주행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근데 아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데? 아니, 아까 보니까 2024년도에 누가 아까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시키고 이번에 대량 생산한다고 하던데 대한민국은 뭐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의선 회장입니다. 우리 현대차 회장이죠. 미국에서 레벨 4 수준 자율주행차를 2026년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또 던진 겁니다. 아, 대한민국도 물론 현재 테슬라만큼의 자율주행은 안 되지만 그렇더라도 보다 빠른 성장이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2022년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 이게 아이오닉 5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많은 상을 받긴 했지만 우리는 상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비즈니스라는 게 성공을 담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거냐? 모빌리티의 정의를 사람들의 이동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점을 주안점에 두고 미래 획기적인 공간 이동의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거죠. 미국에서 기준을 두었을 때 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도로가 조금 더 깔끔하고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별로 없어요, 도로에. 그래서 레벨 4 수준은 2026년까지는 차를 만들어 생산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이미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한 지금부터 3, 4년 뒤면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법이나 규제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이제 현대차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 로봇에 들어가는 자율주행까지도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도 2026년까지는 아, 미국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가능하겠구나. 사람이 타고만 있고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수준이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정의선 회장 현대차도 해볼만 하구나. 그래서 그런지 열심히 지금 투자하고 개발 중이라는 거죠. 현대차 양자 컴퓨팅 활용해서 자율주행 고도가 나선다. 아이온큐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뭐냐 물어본다 한다면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는 사실상 슈퍼컴퓨터가 뭐 1만 년 걸릴 거를 뭐 300초 만에 뭐 풀어내고 100초 만에 풀어내는 게 바로 이제 양자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컴퓨터죠. 근데 양자 컴퓨팅이 자율주행에 들어간다 한다면 정말 수천억, 정말 수조억 개의 정보가 있더라도 정말 그 상황에 맞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서 빠르게 판단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AI 자율주행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도 당연히 안 날 거고요. 당연히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도 무엇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미국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와 손을 잡고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3D 물체 감지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부분이고요. 고도화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나 자율주행이 확실하게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가고 멈추고 판단하는가, 이 기술을 높인다라는 거죠. 양자 머신러닝을 활용한 3D 물체 감지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두 번째 파트너십 계약입니다. 일단은 양자 머신러닝을 통한 이미지 분류 작업부터 수행을 하고요. 자율주행 차량을 포함한 차세대 이동성을 향한 기초 단계로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기술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상태로 인코딩하는 아이온큐 획기적 기술을 10분 활용할 방침이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자율주행보다 판단이 뭐 100배, 1000배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아이온큐 차세대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 현대차 파트너십을 확장돼 너무 기쁘고 전기차용 배터리 연구를 비롯해 자율주행을 위한 물체 감지 연구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대차만 뭐 MOU를 맺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쭉 보시면 삼성전자와 구글벤처스, 아마존 웹서비스 등이 모두 자율주행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시장도 300조쯤 되는데 과연 자율주행 합치면 몇백 조가 될지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지금 현대차도 자율주행에 열심히 투자하는 거 알겠어. 그럼 얘기하는 게 테슬라는 뭐 아까 맞는다고 했지만 자율주행 자체적으로는 지금 맨날 뭐 사고 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 안 합니까? 라고 하는데 당연히 테슬라도 올해 7차례 업그레이드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가장 빠르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보시면은 어, 테슬라가 올해 안에 모든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고객들에게 FSD 베타 버전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완전 자율주행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올해 3월부터 버전을 적용을 했고요. 올해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관련한 7건의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모두가 완전 자율주행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빠르게 자율주행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알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테슬라, 아마존, 삼성 모두 할 거 없이 투자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굳이 5월 또는 6월에 급등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급등한다는 거지 자율주행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항상 얘기합니다. 뭔가 임팩트를 더 크게 줄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자율주행 기업의 상장이죠. 자, 항상 얘기했습니다. 바로 모비라이고요. 인텔의 자회사입니다. 모비라이가 상장 신청을 했고요. 가치가 60조 원 되고 얘가 아마 7월쯤 상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비라이의 IPO를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로 제출을 했고요. 아마 인텔은 올해 한 7월쯤 해가지고 상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8조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 현재 기업 가치는 61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길어질수록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모비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7천억이 났습니다. 정말 많이 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텔의 자회사 이 자율주행 모비라이가 상장을 얼마 60조 규모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60조 규모면 얼마입니까? 지금의 현대차 상장하자마자 현대차만한 기업이 탄생하는 거고요. 상장하자마자 LG화학만한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상장한 리비안이라든가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미국 상장한 얘네들도 시총이 60조쯤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기대감이 크다. 근데 7월에 상장한다면 충분히 그 이전부터 기대감이 있을 거고 우리가 4월 20일 자율주행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이슈인 7월 상장인 모비라이 이슈를 보고 충분히 자율주행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고요. 첫 번째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두 번째가 라닉스고요. 원래 모트렉스를 얘기했었는데 모트렉스가 그 합병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로 거래 정지가 아니라 그냥 합병하는 것 때문에 거래 정지 되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포뱅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격 라인대를 계속 못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이번 모비라이 이슈를 받고 한다면 한 번쯤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라닉스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때문에 모비라이 자율주행 상장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이슈로 바로 모비라이가 상장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7월에. 근데 저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난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좀 강의를 좀 무료로 알려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를 이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각 스마트폰 내에서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이고 연구자료, 이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나는 구독자 이벤트 빨리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나는 구독자 4만 명 특별 이벤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4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정책 테마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무료로 여러분들이 딱 이 신청하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보시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당연히 눌러 놓으신 구독자분들만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래 하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고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이 글 안에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하트가 있습니다. 이미 2139분이 눌러주셨는데 이거를 누르신 분들까지만 구독자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무료로 드리니까 정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4월 23일까지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무료로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 마지막 100% 급등 랠리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이거 언제 들어가는지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보시면 오늘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해드렸고 오늘 원전 이슈 나와서 원전 관련 다 급등했죠. 충분히 어렵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시장 핵심 뉴스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그뿐만 아니라 극비 자료에서는 그날의 테마주나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보시면 최근에 뭐 설탕주가 움직였다. 왜 움직였냐? 그리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냐? 정리 다 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기법이 이런 게 통하더라 하시면 대칭 삼각수렴 패턴이 급등이 많이 나오더라 하면 정리를 다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다 무료니까요.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김동석의 사양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구독과 영상 시청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